자, 이 시간에는 환매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매 계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환매 계약은 아주 쉽죠. 그래서 중개사 시험에는 쉬운 문제 분야에서 문제를 맞히면 26개 맞힐 수 있죠. 26개, 24개 이상만 맞히면 되는데 26개, 27개 맞히면 거의 합격하죠. 자, 그래서 중개사 시험을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있는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비록 구두로 말하지만 이 말하는 것을 계속 들으시면서 반복해서 인지하시고 숙달하고 그 다음에 기본서 같은 것을 주위에 있는 기본서를 보시면 아주 쉽게 공부에 접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환매계약. 환매계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매라 그럽니다. 돌고 돈다. 그렇죠? 내가 매도인인데 그 물건이 아주 애착이 가요. 애착이 간 것을 팔았어요. 어쩔 수 없이. 급전이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매매를 했는데 내가 너무나 아끼는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매수인한테 사겠다는 계약을 다시 하는 겁니다. 동시에 팔면서 동시에 하는 거죠. 자, 시간을 두고 계약하는 것을 환매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기에 부기 등기로 환매 등기가 떠야지만 등기가 돼야지만 제3자한테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계약을 해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등기에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동시에 환매 계약도 있다고 등기를 해달라고 동시에 신청을 해야 이게 환매 계약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매매 계약과 동시에 체결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 반드시 동시에 매매 계약과 환매 계약이 동시에 신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시간의 격차로 좀 하려면 등기를 같이 좀 있다가 등기를 하든지 자, 그래서 반드시 자, 매매 계약과 동시에 신청한다, 동시에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 계약을 하는 것을 자, 환매 계약이라 그럽니다. 자, 환매 계약은 매도인이 다시 사겠다는 계약이죠. 매도인이 다시 사겠다는 계약이 환매 계약입니다. 아주 쉬운 논리이기 때문에 자, 시험에 아주 쉽게 나옵니다. 자, 환매 계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매 계약은 자,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조문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떠요. 반드시 동시라는 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할 때, 환매할 권리를 서로 이야기할 때, 환매할 권리를 인정할 때, 자, 그 영수한 대금, 그럼 등기를 해야겠죠. 환매 계약, 환매 등기를 합니다. 환매 등기를 하는데 등기에 얼마에 사겠다는 거 등기 기록에 기록돼 있어요. 됩니다. 그래서 환매 등기는 필요적 등기 사항으로 매매 대금과 매매에 관련된 비용이 등기가 돼야 됩니다. 기재가 돼야 되죠. 그것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매 계약은 내가 물건을 팔았으면 얼마에 팔았다는 금액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팔았을 때 비용이 들어가겠죠. 취득세, 등록세, 매매에 관련된 비용도 같이 적습니다. 금액이 얼마고 매매에 관련된 비용이 얼마기 때문에 이 비용을 다시 매수인에게 지불하고 다시 사겠다 하는 약속을 하는 게 환매 계약입니다. 그래서 환매 계약은 반드시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영수한 대금이죠. 그다음에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계약에 관련된 비용,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다시 살 수 있다는 계약이 환매 계약입니다. 이게 팔았던 금액 그대로 내가 다시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그다음에 그 매수인이 지급했던 취득세, 등록세, 각종 공과금, 세금을 내가 다시 보전하고 매매 비용에 관련된 금액도 적는다. 그래서 환매 등기에 반드시 적어야 할 금액은 매매 대금과 매매에 관련된 비용, 매매 비용이죠.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은 반드시 등기에 있어야 됩니다. 환매 등기에 반드시 필요한 등기사항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이죠.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적고 다시 이 금액으로 다시 지불하고 다시 사겠다는 계약을 환매 계약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환매 대금에 관해서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또 특약이 있으면 특약을 또 기재하면 되겠죠. 특약사항도 인정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항상 매수인이 그 물건을 샀죠. 그 다음에 어느 기간 내에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판다고 약속을 했겠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그 기간 동안 그 물건으로 관련된 소득은 다 자기가 가져갑니다. 건물로 인한 사용료 또는 이득은 다 가져가고 하지만 또 매도인은요. 급전이 필요하니까 그 물건을 팔았겠죠. 그러니까 그 급전에 대한 은행의 이자는 또 자기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금액을 받은 그 이자와 매수인이 그 물건을 받은 건물로 인한 사용료는 서로 쌤쌤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계 처리하기도 한다.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근데 특약으로 그것도 정산하자 하면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그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목적물의 과실과 목적물의 과실은 매수인이 소유하는 소득금입니다. 그래서 목적물의 과실하면 매수인이 가지는 수익금과 또는 매도인의 대금의 이자죠. 매도인이 돈 받고 팔았으니까 매도인이 돈에 생기는 이자는 자, 서로 약정이 없으면 서로 상계하기로 한답니다. 약정이 없으면 이것도 정산하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을 하고 등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등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매매 금액과 매매 금액,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입니다.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은 반드시 환매 등기에 기재할 사항이고 서로 간의 이자와 과실은 상계하기로 한다. 약정이 없으면 자, 이게 환매 등기입니다. 자, 환매 계약이고 자, 환매 계약은 반드시 매매 계약과 동시에 다시 내가 사겠다. 매도인 다시 사겠다는 계약을 환매 계약이라 합니다. 아주 쉽죠?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환매 계약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나옵니다. 자, 환매 계약은 언제까지 환매를 다시 행사하겠냐. 그게 국가가 아주 중요하죠. 자, 말해놓고 영원히 안 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반드시 기간이 중요합니다. 자,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몇 년 안으로 반드시 환매권을 행사해야 되냐면 5년입니다. 자,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5년 이내에 5년 안으로 약정을 해야 됩니다. 5년을 넘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5년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자, 내가 다시 사기로 했는데 하염없이 그것을 계속 기간이 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거래 질서가 자, 불안정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래 질서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자, 반드시 환매 기간을 몇 년으로 정했다? 법 규정으로 5년 이내로 정했다. 이게 시험 문제죠. 그래서 환매 기간은 몇 년 이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를 넘을 때는 무조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해버립니다. 국가가. 그래서 넘는 약정은 무효죠. 넘는 약정은 무효인데 무효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그 넘는 부분만 무효이기 때문에 무조건 몇 년으로 인정한다? 5년, 동사는 3년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환매 기간이 5년을 넘을 때는 몇 년으로 본다? 5년으로 본다. 그죠? 자, 그래서 환매 기간을 정할 때는요, 이것도 시험 문제죠. 환매 기간을 정하면 한 번 그대로 행사를 해야 됩니다.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이내인데 부동산을 5년 이내로 5년으로 정했다면 5년에 반드시 다시 산다는 것으로 환매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행사 한 번 안 해버리면 그 환매권은 소멸돼 버린다. 다시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환매권은 절대 이때 못했으니까 다음에 하자 하고 그 5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절대 안 됩니다. 한번 그때 행사하지 않으면 환매 권리는 소멸된다. 자, 환매권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거. 자, 기간이죠. 기간은 몇 년?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환매권을 한 번 행사 못하면 무조건 소멸입니다. 그래서 환매권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연장 안 된다. 이게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죠. 자, 환매권은 절대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연장할 수 없다. 그걸 약속 못 지키면 그저로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그 매도인이 다시 사겠다는 약속을 언제까지 믿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행사 안 하면 이제 그걸 말대로 이 사람 안 살란갑다 생각하고 제3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무조건 이전 자유롭게 팔아도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죠. 자, 환매권이 있어도 소유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데 위험 리스크가 있다 뿐이죠. 이제 행사를 안 하면 위험 리스크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환매권은 반드시 연장할 수 있다 없다. 환매권은 연장이 절대 안 된다.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이내 반드시 행사해야 된다. 자, 환매권은 연장된다, 연장되지 않는다. 연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매권은 상속은 되죠. 자, 환매권 행사는 당연히 양도 상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속은 됩니다. 자, 환매권도 환매 권리자 이전도 가능합니다. 양도 이전 상속은 되는데 그 기간에 반드시 행사하라고요. 자, 반드시 행사해야 됩니다. 연장 절대 안 된다. 하지만 환매권도 상속은 된다. 이렇게 해야죠. 자,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요, 무조건 등기소 또는 국가는 5년으로 봐버리죠. 자, 환매 기간이 넘었을 때도 5년으로 단축하고 환매 기간이 없으면 5년으로 봅니다. 동사는 3년, 부동산은 5년으로 본다. 그죠? 환매권 딱 하면 기간 5년, 동사는 3년. 자, 그 다음에 절대 연장하지 않는다. 자, 환매 기간이 없으면, 정하지 않았으면, 자, 부동산은 5년, 동사는 3년으로 봐버린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환매 등기죠. 환매 등기는 반드시 매매 등기 신청과 동시에 신청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환매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밑에 부기 등기로 항상 부기 등기입니다. 주등기가 될 수가 없어요. 환매 등기는 자, 독립적인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사겠다는 약속이니까 자,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밑에다가 부기 등기로 합니다. 그래서 환매 등기
등기는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에 관련된 등기를 반드시 해야지만 제3자한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등기와 동시에 부기 등기가 돼야지만 제3자한테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환매권 대의 행사와 매수인의 권리죠. 자, 근데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한테 돈 받을 채권자가 있다 이겁니다. 그 채권자가 매도인이 대위에서 환매하고자 할 때, 자, 매도인이 빨리 환매를 해야, 환매를 다시 행사해야 그 물건의 강제 집행을 하든지 재산을 추징을 하겠는데, 자, 채권자가 보기에는 매도인이 환매권을 행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어차피 내가 환매를 해봐야 채권자가 다시 가져갈 것 같으니까 환매를 소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럴 때는, 자, 매도인을 대위해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매도인의 채권자는 매도인을 대위해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환매권을 행사하려고 보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다시 팔기가 아깝잖아요. 그게 매수인이 채권자가 대위해서 환매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가예요. 그래서 이 건물의 진정한 감정가가 얼마냐? 다시 감정가를 매겨서 자기가 마음대로 가격을 매기면 안 되니까 법원이 공신력 있는 감정가를 매겨서 이 평가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 있죠? 환매 등기에 써져 있던 금액 있지 않습니까? 매매 대금과 매매 관련된 비용, 이 비용을 공제를 하죠. 이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다 변제하고 나머지 있으면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인이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때는 어차피 매도인이 가져갈 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이 이걸 감정 평가해서 이 금액으로 자,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공제해서 나머지 비용으로 여기서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그래서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되죠. 자, 그럼 매수인은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대신 변제를 하고요. 자,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환매 실행. 자, 환매 실행은 매도인이 기간 내 매매 비용을 또는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가 잃어버립니다. 환매할 권리는 소멸한다. 그렇죠? 반드시 매도인은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연장된다 안 된다? 연장되지 않습니다. 환매권은 연장되지 않는다. 기간은 몇 년이다?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다. 5년이 넘으면 5년으로 단축하고 기간이 정하지 않으면 5년으로 본다. 또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가서 비용을 지출했답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자, 그래서 이거 비용도 상환을 해줘. 이 비용이 필요비 유입비죠. 자, 필요비 유입비에 관련된 비용은 언제든지 상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물에 관련된 비용 하면은 무조건 비용의 목적물에 관련된 필요비 유입비. 그럼 매도인이 다시 살 때 등기에 적어져 있지 않았지만 필요비와 유익비가 인정이 되면 이것도 상환을 해서 환매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유익비에 대해서는 항상 유익비는 법원이 그 기간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자, 유익비를 청구했으니까 다시 환매권자가 그 유익비를 상환을 해줘야겠죠. 하지만 유익비는 항상 어느 규정이다. 어느 권리자가 유익비를 청구하더라도 유익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법원에 청구해서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유익비 청구 기간을, 상환 기간을 좀 늘려줄 수 있다 이거죠. 법원은 유익비에 대해서는 항상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법원의 허여 기간은 반드시 필요비랑 같이 나오면 틀린 문장입니다. 자, 법원은 항상 유익비만 기간을 늘려줄 수 있지 필요비나 유익비 동시에 허여할 수 있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규정은. 그래서 시험에 유익비만 나오면 맞는 말인데 유익비와 필요비를 같이 냅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는 법원에 청구해서 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문제입니다. 자, 반드시 법원은 뭔만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유익비만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절대 이런 규정이 없어요. 필요비는 언제나 즉시 변제하는 게 원칙이다. 자, 유익비만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필요비랑 같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문장입니다. 자, 이것도 환매권에서 필요비, 유익비에 관련된 조문입니다.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가 발생되면 환매권 행사할 때 그 돈을 다시 좀 정산해서 상환해야 해서 환매권 행사해야 되는데 유익비만큼은 법원에 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되죠. 자, 그다음에 자, 공유자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지분을 매도했답니다. 그러니까 공유자 중 한 명이 자, 나도 환매하겠다. 다시 하겠다 하고 그 지분을 매도했다. 그러니까 공유자끼리 지분을 서로 매도하고 매수할 수 있죠. 그래서 공유자가 한 명이 다른 한 명한테 공유자 내 지분을 다시 사겠는데 일단 내 지분을 좀 사가라 하고
하고 지분을 환매권을 보류하면서 매도했답니다.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이 분할이나 또는 경매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관해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죠. 그래서 매도인이 환매권 행사를 보류하고 지분을 매도했는데 그 땅이 분할이 된다든가 또는 경매가 됐을 때는 지분 관계가 없어지죠. 자, 그런다 할지라도 환매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반드시 부기 등기에 있기 때문에 그 등기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서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분할과 경매가 있을 때는 반드시 매수인은 환매를 행사당할 의무가 있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 사정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도인이 그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꼭 통지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공유 관계에 있어서도 환매 등기를 할 수 있다. 지분의 이전도 환매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죠. 자, 지금 다시 한번 환매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환매권. 자, 환매권은 반드시 환매권을 연장할 수는 없지만 환매에 대한 권리는 양도 상속할 수 있습니다. 환매에 대한 권리는 양도 상속이 가능하다. 놓치면 안 됩니다. 환매권도 하나의 내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는 양도성이 있고 상속도 할 수 있습니다. 환매권은 누구든지 그 기간 내 대신 행사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도와 상속할 수 있다. 자, 환매특약은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매매계약 할 때 반드시 환매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환매계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환매권은 이전과 양도, 상속도 가능하다. 놓치면 안 됩니다. 환매권은 연장할 수는 없지만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지만 행사를 양도와 상속은 가능하다. 놓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자, 환매부동산 처분이죠. 처분 금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환매권이 있다 해서 매수자가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못 넘기는 건 아니에요. 리스크만 있죠. 위험에 대한 리스크. 가등기의 성질이 똑같습니다. 환매권을 행사해버리면 환매권자가 소유권이 빠르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져가지고 그 뒤에 있는 제3자 매수인은 말소가 돼버립니다. 환매권이 있다 해서 매수자가 그 부동산을 남에게 팔지 못한 건 아닙니다. 이전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처분 제한의 효력은 없다요. 환매권이 있다 해서 처분 금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매권을 행사해버리면 제3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순번이 늦기 때문에 소유권이 말소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환매권이 있다 해서 소유권 이전이 제한된다 하면 안 돼요. 소유권 이전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자, 그렇죠. 그래서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할 수 없다 하면 안 되죠. 환매권이 있다 해서 팔지 못한 건 아닙니다. 팔 수가 있습니다. 위험에 대한 리스크만 있다 뿐이지. 자,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가 있다 해서 그 부동산을 못 파는 거 아니죠. 그래서 가등기가 있어도 나중에 소유권 이전되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신청해서 본등기하면 자, 순번이 가등기로 소급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제3자 소유권은 말소가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환매권 행사가 됐다 해서 환매권 등기가 됐다 해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처분 금지 효력은 없어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 금지 효력은 없다. 처분할 수 없다가 틀린 문장입니다. 처분할 수 있다. 제3자도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래서 환매 등기가 종료된 이후 매수인은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 사실을 들어 환매특약이 있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해주겠다 하면 안 됩니다. 매수인이 자기가 제3자한테 팔았으면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매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당연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환매권을 행사했다 환매 등기가 있다고 해서 매수인이 제3자에게 팔아서 매각한 이후에 자, 환매특약이 있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의무를 거절하면 안 됩니다. 자, 절차 의무를 성실히 이행을 해야 됩니다. 위험의 리스크는 있다 하더라도 자, 근데 환매 등기는 반드시 부기 등기로 이루어집니다. 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매 등기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기 등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환매 특약이 등기됐다면 환매 특약 이전에 대한 권리는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이 환매권자는 대항할 수 없다. 왜?
환매 특약이 등기가 늦게 됐으며 그 먼저 된 순번한테는 환매권자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부기 등기를 해야지만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다. 자기 환매 등기보다 더 빨리 된 선순위자한테는 환매권자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일어난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있겠죠. 여전히 순위에 의한 문제입니다. 등기는. 자, 환매권 등기 사항이죠. 환매권 행사 기간은 반드시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매권 행사 기간이죠. 환매 대금이 반드시 정해져 있죠. 자,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이 있습니다. 자, 환매 대금은 달리 정할 수도 있어요. 약정에 의하면. 그다음에 물건의 사용료와 그다음에 대금의 이자는 서로 상계한 것으로 봅니다. 서로 상계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약정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 등기는 원칙은 매매 대금과 매매 관련 비용을 젓는 게 원칙이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환매 등기는 반드시 등기상에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은 등기되어 있다. 그 다음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서로 상계한 것으로 봅니다. 약정이 있을 때는 기재해도 되는 거고. 자, 환매권 행사 기간이죠. 이 환매권자는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면 상대방은 이거 거절 못합니다. 무조건 환매권을 받아줘야 됩니다. 자, 환매권을 행사하면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환매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환매 등기에 대한 권리죠. 근데 언제 해줘야 되냐 하면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환매 등기는 5년을 넘지 못합니다.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절대 5년을 넘지 못해요. 자, 그래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으로 봐버립니다. 기간이 없으면 5년으로 본다. 또 기간이 5년을 넘을 때는요, 5년으로 단축한다. 자, 무조건 5년으로 간다. 기간이 없을 때는 5년으로 보고, 기간이 5년을 넘었을 때는 5년으로 단축합니다. 자, 부동산은 환매 기간은 등기 기간은 행사 기간은 몇 년?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자, 특약으로 절대 연장이 안 됩니다. 연장할 수 없습니다. 한번 행사 안 하면 그걸로 환매권이 소멸됩니다. 환매 등기는 환매 계약은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연장할 수 없다. 단 양도나 상속은 가능하다. 그죠? 기간은 몇 년이다? 5년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자, 권리취득의 등기죠. 환매 의사 표시를 하면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환매 등기는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을 가압류를 집행한 자에 대해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는 무조건 등기가 있어야 제3자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환매권 소멸이죠. 환매권은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 대금을 또는 환매 비용을 정산하지 않으면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환매특약도 무효가 됩니다. 자, 매매계약이 정식으로 소유자한테 이전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가 되면 환매특약을 행사할 이유가 없죠. 이게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환매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자, 근데 환매특약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환매특약만 무효입니다. 환매특약이 무효가 되면 또는 실효가 되면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가 되는 겁니다. 환매특약이 실효됐다고 해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유효이고,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환매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자, 매매계약이 무효면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도 의미가 없죠. 계약금 계약의 약정도 무효가 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환매특약의 실효가 된다 해서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고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입니다. 하지만 매매계약이 무효면 환매특약은 무효가 된다. 이게 되죠. 자, 환매권죠. 자, 환매권에 관련된 판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환매권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에 환매 등기를 했답니다. 나대지를 다시 사기로. 자, 나대지에 매수자가 건물을 신축했답니다. 환매권이 격려된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약속 위반입니다. 항상 환매권이 되면 그대로 보관했다가 다시 팔아야 되죠. 나대지를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했답니다. 그러면 이 건물 신축은 매수자가 약속 위반이요. 그죠? 환매권 행사하는데 건물까지 살 의무는 없죠. 그래서 환매권이 행사됐으면 자, 건물을 위한 건물 소유자 매수인에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속 위반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권을 보존하지 않습니다. 철거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환매권이 행사된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에 환매권을 행사하면 이 건물 소유자에게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성립하지 않는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없습니다. 건물 신축한 것은 약속 위반이죠. 약속 위반자한테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자, 환매권이 격려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한 후에 환매권을 행사하면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지 않는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지금까지 환매권에 대한 자, 이론을 했습니다. 자, 환매권을 아주 단순하게 암기할 것이 자, 환매권은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매매계약과 동시에 등기를 해야지만 제3자한테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는데 자, 환매권은 양도 상속은 가능한데 연장은 더 이상 안 됩니다. 한번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실효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행사한다? 자, 부동산은 5년, 부동산은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환매 계약이 됩니다. 자, 환매 등기는 반드시 등기된 사항이 매매 대금과 매매 관련 비용은 등기하지만 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서로 상기한 것으로 봐서 특약이 있으면 적고 특약이 없으면 일단은 안 적는 걸로 한다. 그래서 반드시 환매 등기에 있어야 할 필요적 등기 사항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자, 환매 등기가 있다고 해서 부동산 처분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처분 금지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 처분 금지 규정되지 않습니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단지 환매권 행사하면 제3자 소유권 이전은 말소될 뿐이죠. 그래서 매수자가 환매 등기가 있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자, 이행할 수 있고 등기도 나옵니다. 환매 등기가 있다 해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행사는 몇 년 안에 한다? 5년 안에 한다.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자, 이상으로 환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환매 계약 반드시 접점을 정확하게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